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오프닝 시황,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미사님 같이 오셨고요. 간단하게 시장 상황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바로 이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선물도 약간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이 시장에서 우리 여미사님한테 장 시작 전에 투자 전략 먼저 들어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그 증시가 이제 미국도 보니까 좀 약간 이제 혼조세고 연준 의장이 사실상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발언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잘 안 먹힌다는 건 다 알고 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그게 호재라기보다는 이제 그렇죠. 그냥 기본 상수로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도 차별화가 지금 되게 심한 것 같고 테슬라는 계속 좀 독주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반도체 내에서도 뭐 엔비디아는 또 강했는데 다른 반도체는 또 약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되게 심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7월 뭐 8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썸머랠리 또 기대를 하실 텐데 뭐 충분히 저는 뭐 미국 그러니까 좀 약간 걱정은 그거예요. 미국이 좀 많이 올랐는데 조정다운 조정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조정 나와도 이상할 건 사실 없어요. 뭐 기술적 조정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제 가치 변동성을 느끼면서 빠질지 아니면 사실 한국은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견조할지 이제 그거 빼고는 크게 걱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쉴 수 있다는 정도, 그 정도가 좀 뭐 악재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증시 전체적으로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계속 기업가 종목에 계속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시작됐으니까 네. 숫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LG엔솔이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거든요. 맞습니다. 하반기 전망도 좀 우울해요. 다 이게 보고서 읽어보면. 근데 주가가 버틴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악재로서의 좀 영향력이 많이 완화된 것도 좀 시장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실적은 진짜 암울한 실적.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실적은 좀 안 좋은 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업종마다 달라요. 삼성은 또 너무 잘 나왔잖아요. 삼성은 뭐 2조 원이나 더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이제 특정 업종,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업종이 지금 예상보다 더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실적에도 주가가 어떤 반응 보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LG엔솔도 어닝 쇼크에도 주가가 오히려 안 빠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선 이미 좀 선반영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그런 좀 그 부분들이 좀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스토리라인까지 같이 가는 주식만 바라봐야 된다가 맞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게 실적도 좋으면서 올해 하반기가 명확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교집합이 그 형성이 안 되면 이제 상승이 나와도 그냥 단발성이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어제 전복 뭐 개우 소스 뭐 면 뭐 이런 걸 먹었는데. 해산물. 예. 여러분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내가 배 아픈 것까지. 참 진짜 잘한다. 네, 어쨌든 뭐 죄송합니다. 자, 코스피가 0.2% 마이너스, 코스닥이 0.3%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매갈이 없는 장 맞죠? 네. 나의 장 상태까지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매갈이 없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무슨 모멘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때요? 일단은 증시 자체는 오늘 조금은 재미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종목은 강했지만 전반적으로 막 강세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금융주 이렇게 일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쪽은 또 강했는데 이게 국채 금리가 또 일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눈치 보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야간 선물이 좀 소폭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물의 매도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거기서 좀 증시의 일부 약보합권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지금 막 또 급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장 시작 전에 수주 공시 나왔던 이제 한화그룹주 이제 루마니아 쪽에 1조 이상의 이제 수주 이벤트가 나왔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상승폭 5%대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전력청에다가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전선주들이 또 나타나고, 이게 사실 그냥 원래 있었던 이슈긴 한데 다시 네. 한번 뉴스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전거래일의 변압기 쪽들 리포트 빨로 막 올라가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압기 갔으니까 우리도 가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이슈가 있는 쪽, 근데 그 안에서 산업의 성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넘버가 진짜 기대가 되는 그런 쪽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시장이 과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금 방산, 전력, 그다음에 일부 좀 조선주들 또 꿈틀꿈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조금 쉬었던 종목군들도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 어제까지 좀 강했었던 종목군들도 일부 또 쉬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 오늘 원전주는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미국장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또 6% 이상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일단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외신에서도 약간 우리나라가 뭐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제 잘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납기일이 프랑스가 맞추기 좀 힘들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될 것 같다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럽은 하나다 요 키워드로 가면은 또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 흐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 초반에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공시 나왔더라고요. 네. 루마니아. 네. 예. 루마니아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주포 공급 계약. 근데 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네. 폴란드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제 동유럽을 하나 더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 이 루마니아까지 선택을 했다는 건 결국 우리나라 무기 경쟁력을 높게 사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거 말고도 아마 후속타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주들 좋은 뉴스, 좀 최근에 약간 좀 부진했지만 어쨌든 계속 좀 수주. 또 어제는 하나 시스템이 또 중동 쪽 LIG 넥슨 통해 가지고 네. 대규모 또 수주 하나 또 그 레이더 쪽 관련해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중동 동유럽 쪽으로 네. 확실히 우리가 좀 무기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7.5%, 현대 로템도 3.4%, LIG 넥스원도 1%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거 눈에 띄는 거 있을까요? 오늘 전선, 전력 설비, 그리고 조선 좀 오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방산 조금 오르고, 그 정도가 좀 눈에 띄네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좀 반등하고. 네. 네. 어제 자동차가 좀 그 이슈, 아마 뉴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전기차 판매량 조작했다. 네, 그 맞습니다.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딜러 법인에서 고발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법인이 뭐 성희롱 사건에 또 연루돼서 예전에 현대차랑 뭐 소송하고 있다. 뭐 맞아요. 이런 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게 뭐가 사실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적어도 소송 가면 몇 년 걸리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어제 주가가 좀 그것 때문에 빠졌다면 뭐 너무 좀 우려할 그런 좀 그 악재는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결론까지는 굉장히 미국도 소송하면 2, 3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좀 그냥 중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오케이. 아니 뭐 지금 수급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둘 다 팔고 있는데 정말 소폭.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둘 다 파는데 한 3,400억 정도? 이게 왜 이렇게 뭘 기다리고 뭐가 어떻게 돼야지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은 2,800 지금 2,900 코 앞까지 왔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라면서 조금 내려놔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지수가 오른 건 사실이죠. 오른 그렇죠. 건 사실인데 코스닥은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수익률이 지금 아직도 플러스가 아닌 상태고, 코스피가 한 6%인가 6, 7%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올랐는데, 그게 사실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사실 올랐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좀 초라한 성적이고, 지금 코스피 PBR도 이제 한 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수가 단계 좀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 미국이 좀 많이 올랐다는 거, 요 정도 빼고는 또 증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탈해야 될 만한 뚜렷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하반기에 오늘 연준장도 얘기를 해줬잖아요. 금리 인하 사실상 거의 좀 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저는 그죠, 들렸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도 이제 조만간 올해 가을부터는 또 시작이 될 거고, 또 미국 증시가 대선 때 그렇게 나빴던 적도 별로 없고, 또 이번에 2분기 실적 스타트 삼성전자 굉장히 잘 끊어줬고,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탈적으로도 무너질 만한 뭐 그런 것도 안 보이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증시라는 게 이렇게 뭔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빵빵 가주면 재미도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뭔가 시장을 확실히 막 이렇게 이끄는 그 초대형주들, 이게 좀 그 뭔가 위가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그쵸. 증시는 계속 좀 오르고 나서 좀 쉬고 오르고 쉬고 그러면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뭐 이렇게 쉰다고 해서 나쁘다 뭐 그거보다도 그 안에서 종목 그 수익률 게임은 계속 활발하게 펼쳐지니까 너무 뭐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장에 뭔가 위험 신호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좀 보이기 전까지는 네.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향관 가지시고 기업 어떤 기업이나 업종을 계속 좀 한번 고민을 해볼까, 뭐 그거 계속 집중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애들이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3천당에 한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뭐 HLB 그룹주, HLB 제약이 2%, HLB 글로벌이 23% 등등 해서 HLB 그룹주가 조금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나머지 뭐 개별적으로 한전산업, 한전산업, 에너토크, 한전산업. 네, 원전 쪽. 원전 쪽.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체코 원전. 네, 17일. 네. 그래서 이쪽이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쉬는 그런 상황. 하창원 본부장님 뭐 이렇게 특징적으로 잡히는 거 있을까요? 저는 뭐 전거래일에 조금 급등 나왔었던 종목군들의 연속성들,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연내에 통과시킨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ST팜 같은 CDMO 쪽이 또 한번 좀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벤트 있는 쪽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시장이 그런 이제 이벤트 플레이하는 종목군들 따로 있고, 네.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이제 외국인 수급의 5대장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자동차, 방산, 조선, 변압기. 자동차 안에는 이제 금융 포함해서 밸류업으로 제가 묶었었고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가만 보시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요번엔 나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너무 기타 산업군들을 지금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이 흐름들을 좀 잘 잡으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완전 파티 중에 파티거든요. 수익이 진짜 막 계속 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압축만 잘 해놓으면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계좌가 올라오고, 자고 일어나면 계좌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수급에 집중돼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방향성과 큰 물줄기만 잘 잡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좋은 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기타 이제 종목군들을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그 안에서만 플레이하셔도 될 것 같고, 시장이 이렇게 수급발로 강하게 가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 같은 경우 정말 수급에만 집중해서 수급만 쫓아가도, 그게 이제 수급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잖아요. 네. 돈의 흐름을 쫓아가시는 게 핵심이고, 재밌는 거는 그 산업군들이 전부 다 전망이 지금 좋다라는 거죠. 산업성장 계속 나오고 있고요. 모멘텀들 하반기까지 계속 있고, 내년까지 계속 있고, 넘버도 계속 찍히고 있고,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막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좀 드물게 지금 이 상위 5개 산업은 약간 진짜 미국장처럼 이렇게 진짜 넘버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쫓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빠르게 변경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또 내일 이제 수출 데이터 또 나오면 또 거기서 이제 뭐 화장품이든 뭐든 또 수출 데이터 나오는 쪽은 또 와 이렇게 왕 하고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예 자신 없으면 그냥 기다리셨다가 확실하게 내가 째려보고 있는 산업 딱 갈 때 그럴 때 톡 하고 같이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진짜 좀 힘이 없고, 하락하는 종목도 거래소에서 500개, 상승하는 종목 300개, 코스닥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1000개,
상승하는 종목이 550개 요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힘은 없는데 개별적인 종목 몇 개는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 대형주 쪽에서는 넥슨 게임즈가 10% 이상 제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퍼스트 디센던트 요거 재밌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던데 원히트 원더 탈피 뭐 이런 시프트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시프트업 언제 상장이죠? 시프트업이 이번 주 내일 아마 내일이죠 목요일이니까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여미사님? 네. 근데 오늘은 이게 할 말을 좀 보니까 지원해 주실래요? 어떻게든? 오늘은 근데 딱 봐도 이게 외국인들이요. 네. 좀 시자 약간 이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굉장히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 확실히 오늘은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만 2조 넘게 샀어요. 한 5일 동안 2조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좀 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마이너스 34억이고 여기에 뭐 기관들도 좀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1,000억 정도 파니까 개인들이 지금 이제 거의 한 6거래일 만에 순매수 들어오는데 개인들의 뭐 코스피 시장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급 구조가 좀 이어진다는 건 결국 외국인들도 좀 오늘은 좀 약간 숨고르기 하자.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놓고 대량으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무너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진 않다.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뭐 사냐면 외국인들도 일단 제로에 반응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운수장비 쪽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아마 방산 아닌가. 네, 방산 쪽 관련된 기업들. 여기 보통 운수장비 쪽에 거기 뭐 방산도 있고 자동차가 사실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오늘 자동차를 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자동차가 좀 최근에 약간 좀 힘이 좀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전기전자 일부 좀 사고 있고 그래서 뭐 주도주들을 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은 아직까지 뭐 수급 자체가 뭐 크게 변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매수 강도가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니까 예, 시장 자체가 오늘 뭐 지수가 위로 막 쭉쭉 뻗고 네. 이럴 만한 좀 오늘은 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번 또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약간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시장 오늘 좀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선 괜찮고 그 다음에 오늘 전력설비 괜찮고 그 다음에 방산 괜찮고 요 정도. 그리고 짜잘한 거는 이제 원전 짜잘주. 그리고 이제 두더지 게임을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두더지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조선이나 뭐 방산을 내가 좋게 봤어. 왜냐면 조선 방산은 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좀 포트를 깔아놨다면 지금 정도면 또 한번 수익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더지 게임을 한다라는 얘기는 매일 내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두더지가 한 번에 이렇게 두 마리가 숑 하고 나올 때도 있고 한 마리만 숑 나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모르니까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올라갈 확률은 이쪽 안에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을 난다라는 그 생각, 단타적인 생각을 버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산업의 성장에 맞춰서 흐름을 따라가시면 어떤 산업을 골라도 기회는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거를 다 잡아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익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하나의 산업만 집중해도 충분히 나에게 기회가 오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게 보는 산업에서 계속적인 시나리오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수익 보라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의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는 오늘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3월달, 2월달부터 계속 쭉 똑같은 산업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뭐 연속성이 있는 얘기니까 조금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갈까요? 뭐 사실은 네.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날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나온 게 이제 아까 뭐 잠깐 언급했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이제 미국의 약간 이제 바이오 관련된 뉴스 전하는 이제 그 언론사가 엔드포인트 뉴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뉴스가 떴고 그 생물보안법 이제 연내 통과 목표로 하겠다. 이 미국의 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표결 실시하겠다. 사실 이게 이제 예전에 그 통과가 좀 안 될 거란 뭐 루머가 좀 돌았죠. 당시에 이제 한 달 전인가요? 그 중국이 그 로비를 해가지고 요거 좀 통과 아마 그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제 얘기가 나와서 우리나라 CDMO 기업들 주가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생물보안법은 초당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 뭐 공화당 가릴 거 없이 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합의를 한 상태고 이제 언제 이거를 올리느냐 표결하느냐 그 시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원 하원 다 상임위 통과됐기 때문에 근데 요거에 관련돼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온 자료가 굉장히 좀 좋은 게 있는 게 네. 이게 겨냥하는 게 뭐냐면 결국 중소형 바이오 그 CDMO 요쪽이 좀 타겟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우시바이오 요 그룹이 미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아는데 여기 보시면 북미 비중이 55%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제 경쟁서로 많이 언급은 하는데 이대로 두면 나중에 경쟁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서로 좀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업화된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1조 4천억짜리 대규모 수주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건 거의 상업화 물량이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 근데 이 우시바이오는 상업화 전 단계가 좀 많아요. 비임상, 임상 1상. 요거 이제 수주 받아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죠. 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상업화까지도 가겠죠. 결국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잠재적인 삼성바이오 경쟁사는 맞는데 지금 당장 뭐 경쟁한다고 보기 좀 어렵고 밑에 이제 우시앱텍 같은 경우도 뭐 올리고 CDMO나 뭐 합성의약품 CDMO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시바이오, 우시앱텍 이쪽에 대해서 미국이 결국 미국 기업들 너네 여기랑 신규 계약하지 마라.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다수의 비중국 고객사 이탈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 규제하면서 수혜받는 그 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였고 작년에. 근데 계속해서 이런 거 또 최근에 ESS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CMO, CDMO까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면 결국엔 미국 기업이 그렇다고 한국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큰 오산인 게 이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아무 회사나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인증 보유한 회사들, 네. 그러니까 승인 받은 회사들이죠. 뭐 FDA나 이런데 그 생산 시설 같은 거를 이제 인증을 받은 그런 회사들이고 결국 납기를 얼마나 잘 지켜주냐. 그러니까 결국 TSMC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위탁 받아가지고 네. 제대로 만들어주고 찍어내고. 네. 뭐 누구나 이제 검증된 회사니까 그러니까 바이오도 지금 TSMC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 중소형 바이오는 중국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시장을 미국이 중국을 이제 깨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물량이 한국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산업을 그냥 단기 우리가 테마로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좀 큰 변화로 저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물보안법으로 해서 뭐 우시바이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압박받을 수 있는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으로 이걸 대체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가장 큰 회사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 두 개 다 받은 회사가 에스티팜 받고 유럽 승인 받은 회사가 바이넥스. 네. 바이넥스는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 못 받았고 미국도 조만간 이제 뭐 승인 얘기는 있는데 아직은 이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동아ST 자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CDMO가 찾아보시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좀 검증된 회사들이라면 어쨌든 저는 이게 결국 저 하원 의장도 지금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 통과가 될 거고 통과가 되면 결국엔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물량을 맡기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삼성바이오가 1조 4천억짜리 대규모 수주 따냈거든요. 원래 네네. 1,300억에 거래한 건데 1조가 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런 생물보안법 영향을 일부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CDMO 그 대만의 TSMC한테는 밀렸지만 바이오만큼은 좀 우리가 어쨌든 삼성이 1등이잖아요. 전쟁에 네네. 이쪽을 좀 계속해서 좀 잘 지켜보자. 장악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오늘 바이오 몇 개가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요것도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던 이제 이 보고서인데 PC의 부활이라고요. 이제
그 IT 홈이라는 곳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고 네. 여기 이제 카날리스라고 여기 이제 분석 기관에서 PC 보고서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PC가 지난 몇 년간 되게 안 좋았잖아요, 사실. 네. 예. 근데 실제 이제 노트북 출하량이나 데스크탑 출하량이 올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기준 3.4% 증가를 했고 특히 역시 애플이 좀 주도하고 있다. 근데 애플 말고도 그 아수스라고 아시죠, 대만에. 알죠. 여기도 좀 판매량이 많이 는 것 같은데 결국 AI PC 효과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AI PC들이 더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여기 나왔던 이제 내용은 뭐냐면 윈도우 10 지원 종료가 내년 10월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뭐 3%도 사실 이제 다 기업형으로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윈도우 10을 쓰고 있다면 네. 이제 바꿔야죠. 업데이트를 안 해주거든요. 왜요? 아니, 지원을 안 해줘요. 왜요? 그건 뭐 애플이 아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저거 팔았으면 지원해줘야지 저거를. 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예 나는 뭐 업데이트 안 해줘도 그냥 쓰겠다 하면 그냥 쓰는 거죠. 뭐 쓰는 건데 사실상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업데이트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강제적으로 PC를 바꿔야 돼요. 윈도우 11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 장치, 새 네. PC를 구매해야 함? 예, 구매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저거는 약간 독과점법에 걸릴 것 같은데? 애플이 옛날에 아이폰도 업데이트 안 되면은 일부러 느리게 소프트웨어를 막 해가지고 네. 아이폰 일부러 맞아. 바꾸게 하고 그래서 법으로 한번 소송까지 네. 갔었잖아요. 네.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거를 지원을 안 하기 과한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한 1년 남았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뭐 특히 마이크론도 언급을 했던 게 올해 연말부터는 PC 교체 수요 한번 늘 것 같다. 마이크론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런 이제 뉴스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결국 투자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AI PC 최소 요구 D램 용량이 16기가부터 들어간대요. 지금 보통 PC D램 용량이 13.5기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스마트폰 탑재용 아니 그 PC 탑재 용량 자체가 좀 증가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기판도 지금 굉장히 좀 PC 쪽은 스마트폰보다 큰 기판이 들어갈 거고 MLCC 탑재량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AI PC 그 나왔던 제품 보니까 노트북에도 이제 OLED가 탑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도 들어갔지만 OLED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런 PC 쪽에도 대중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I PC의 특징이 인텔 걸 쓰는 것보다는 ARM에 이제 그 IP를 받아가지고 중운영 반도체로 좀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퀄컴도 ARM 기반으로 이번에 이제 출시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텔 의존했던 이 반도체 생태계가 이 PC 쪽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TSMC가 시총 1조 달러 넘어간 게 사실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생태계가 많이 바뀌는데 인텔은 자기가 직접 다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걸 주문형 반도체로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과 TSMC밖에 없는데 삼성은 아직까지는 수주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그 TSMC나 이런 파운드리 쪽도 좀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 어제 뉴스가 나온 거지만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제일 그 일간지에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요 TSMC 얘기예요. TSMC가 뭐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 수요 급증한다 이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벌써 2나노도 지금 주문을 좀 이미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애플이 이미 주문을 했고 내년부터 양산 들어가는데 삼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2나노 경쟁을 할 텐데. 어쨌든 이제 TSMC와 삼성이 2나노 경쟁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뭐 TSMC가 이제 우위라고 좀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3나노도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뭐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TSMC가 2나노 수요 기반으로 내년도에도 50조 원에 가까운 자본 지출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 우리가 반도체 볼 때도 이런 TSMC랑 관련된 기업들도 또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도체 시장은 계속 좀 어쨌든 이제 기대 이상의 수요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꾸준하게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들 꾸준히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거 보면 이제 좀 부럽죠, 그렇죠? 삼성 파운드리가 네. 좀 많이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근데 2분기 실적에서도 삼성 파운드리 비메모리가 좀 적자는 줄었어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7월 10일 오늘 아마 밤으로 하는데 그
폴더블 폰 공개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폴더블 폰도 관심이 있지만 그 스마트워치도 공개할 거예요. 근데 스마트워치에 삼성 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게 3나노로 만든다고 하니까 관건은 그게 수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도 한번 오늘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기업들이 의외로 똥컴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11 깔려면 이게 안 깔린다. 구형 네, 완전 바꿔야 구형 돼요. PC에서는 안 깔린다. 그래서 새로 사야 되는 수요도 충분히 있을 네. 것이다. 특히 또 AI를 같이 붙인다고 하면 그래 바꾸는 거 네. 이왕 AI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제 친구는 이제 컨설팅 다니는데 거기서도 이 그 다 GPT를 검색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좋긴 좋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보노님 두고 많이 싸우던데 채팅창에서. 왜요? 젤리 먹고 있다고? 아니 뭐야 그 뭐 전략이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와서 또. 아, 제 싸우시잖아요. 전략이요? 네, 아까.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여미사님이 바이오 쪽 그리고 AI PC 뭐 PC 수요 쪽 TSMC까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보노님의 자료로 갈까요? 아니면 시장 한번 볼까요? 시장에서 지금 변압기 쪽에서 좀 변화가 있어서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LS가 급등이 나오는데 LS. 네,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자회사 LS전선에서의 이런 미국 생산시설 투자 결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거의 없어요. 몇 개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해저 케이블 생산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어제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MSCI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면 안 되죠. 후보군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총이랑 유동 시총 전부 다 통과가 기준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다가 뭐 LS도 그렇고 변압기 쪽에 상당히 그 MSCI 편입 안에 후보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같이 겸해서 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올라가기 전 가격대 수준까지 좀 거의 다 빠졌다가 다시 한번 호재가 발생해서 슈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최근에 LS 일렉트릭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모두 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주사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게 많아요. 특히나 LS전선 쪽에서의 뭔가 이거를 들고 가는 부분으로 본다면 뭐 기대감은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오늘 전선 쪽이 미국 이제 전력청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 기대감이 있어서 이미 판을 깔아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재가 터지니까 수급에 좀 강력한 트리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요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용의자라 그랬다고 형사번호 이렇게 막 검찰 번호 후보. 네, 단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LS. 네. 자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좀 올라와서 아까 양전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LS도 지금 한 10% 넘게 또 올라가고 있는 11%. 어우 길쭉한 장대 양봉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말아 올리니까 선물도 1,300억 정도 팔다가 지금 287억 순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반등 나오면 선물 들어오면서 이제 현물 선물 동시에 올라가면서 수급 땡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지수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삼성전자 흐름을 꼭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오늘 장중 수급에서 외국인 이탈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만 체크를 하셔도 지수의 흔들림들 안에서 좀 의사결정하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노님의 신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아까 이제 여미사님이 두 번째에서 말씀해주신 건데 어쨌든 왕자를 되찾은 애플 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첨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또 이제 미운오리 시키로 조금 해고 있었던 인텔도 최근에 급반등에 나왔잖아요. 이거 네. 동안 거의 8% 정도 올랐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난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소외가 되거나 네. 단기 눌림이 나온 쪽에서 일부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요거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걸 들고 왔거든요. 오늘 전력 쪽 제가 영상도 어제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 AI 전력으로의 ETF 이걸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나오는 것도 좀 심상치 않고 그다음에 증설이라든지 캐파 효성중공업도 증설 캐파 하잖아요. 네. 뭐 HD도 마찬가지고 LS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ETF가 나오면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연속성이 좀 나올 수 있겠다. 특히나 HT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도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외국인 수급이 1조 이상 이제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변압기 쪽에서 굉장히 단단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주가가 올라버려서 이거는 한 번 정도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요즘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시드라든지 기타 다른 전기차 부분도 굉장히 강한데 이게 이제 전기차 전반적으로 만약에 좋은 상황이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지금 또 이 중국 쪽에서 FSD 일부 기업들에게 이렇게 좀 통과시킨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읍으로 시작하는 기업 종목명이 까먹었네. 아무튼 그 종목도 좀 그 주가의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전기차에 대한 넘버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제 23일에 있는 어닝콜도 기대가 되고 있고 8월 8일엔 로보택시까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머지 전기차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이제 넘버가 나오면서 턴이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깜짝 실적이니까 이것도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깜짝 실적 전기차 다시 달린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요 애플 요거랑 요거죠. 네, 천장 못 뚫는 코스피에다가 요 신고가 갈아치운 요거 두 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에이씨, 잠시만요. 침으로 발라서 이렇게 붙여요. 하고 싶었는데 네. 좀 덜할 것 같아서. 오케이. 네. 자, 이게 이제 S&P 이 신고가는 35번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오늘도 사실 나스닥과 S&P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35번 벌써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네,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신고가이긴 하는데 지금 덩치가 사상 최고치다. 그래서 좀 신규 상장이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신규 상장이 엄청 많아서 지금 덩치는 역대급으로 커져 있으니 더 이상 이게 커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내일이죠. 이제 시프트업 상장하면서 상장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터져 나오면 이게 수급도 조금 뺏어갈 거고 그다음 시총도 덩어리만 좀 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약간 요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미국에서 신고가가 계속 갱신이 된다라는 것은 M7을 필두로 상승력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즉슨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거의 수급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거의 80-90%를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오를 겁니다. 지수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덩치가 커지는 부분을 시장에서 유동성이 조금 강제로 좀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해본다면은 너무 나쁜 뉴스로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수급을 뺏어가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될 수 있지만 덩어리가 커져서 이제 신규 상장하고 첫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 약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또 증시 안에서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거를 우리장이랑 같이 겹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 신고가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덩치가 갈수 커지겠다. 덩치가 커지고 있으니 거기서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삼성이 안 꺾이면은 우리나라도 덩어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오케이. 기사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은 이전 2020년 구조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96,800원, 현재 87,800원. 곧 가겠죠? 10만전자. 그렇죠. 가야죠. 알겠습니다. 파운드리를 따로 떼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분할이요? 네. 인적으로. 인적으로? 인적 분할 말고 인적 분할로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 또 요대로 그대로 주면 되니까. 왜냐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약간 받을 것도 그런 못 받고,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받을 것도 못 받고 그런 게 좀 이게 있는 것 이제 같아. 그 TSMC는 그것만 하는데 이게 삼성은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부담스럽죠. 경쟁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알겠습니다. 뉴스에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루시드 전기차 그리고 애플 따따블 고무주 펀드 뭉칫돈 엄청 들어오고 있다. S&P 500 신고가 5,900에 대한 이야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의 모멘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고 기관이 더 들어오고 장이 활발해지고 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무언가의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상상할 수 있는 염이사님부터. 네, 그 모멘텀은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출이죠. 수출인데 그 현재까지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거의 역대급 순매수를 한 것도 저는 수출 그 효과가 컸다. 그래서 그 기조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고 또 하반기 전망들 보니까 그때 그 올해 하반기에도 한 9.4% 정도인가요? 그 이 수출 성장이 나올 걸 보기 때문에 상반기 그러니까 상고 하저 얘기하는 이제 경우들도 있는데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 유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은 꺾이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매크로 측면에서 요거는 어차피 뭐 오늘 파웰 연준 의장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파웰 의장이 어쨌든 이제 오늘 얘기한 거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하겠다는 거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네요. 근데 금리 인하 시그널을 그냥 줘버리잖아요. 우리 9월에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그걸 빠르게 반영해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요즘 제가 유튜브도 잘 돼 있어서 입 여는 순간 네. 바로 반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혹시 그때 가서 금리 인하 안 할 환경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시만 주는 거죠. 그리고 물가와 고용인데 사실 이제 물가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게 이제 고용인데 고용도 지금 냉각된 거를 언급을 했고 고용 약해질 수 있는 위험에 신경 쓰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고용 데이터 보면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이제 암시인 거죠. 근데 실제 보시면 요 자료 밑에 보시면 고용과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보시면 이게 신규 이 그 취업자 수 증감인데 확실히 많이 안정감을 찾고 있어요. 옛날엔 너무 높았는데 이 막대기가 점점 옅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 자료에도 여기 이제 전망했던 게 노동시장이 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것 같다. 이거를 뭐 연준 의장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권자 수도 최근에 어쨌든 그 2주 연속에서 이제 청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고용이 정상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웰 의장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 환경을 우리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뭐 이거 이제 이런다고 해서 더 사지는 않을 거예요. 뭐 막 엄청나게 사고 막 그러진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한국 증시를 이제 이탈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고 거기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엔비디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크다고 봐요. 결국 공급을 진짜 하나 이게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기대감은 생겼는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뭐 진짜 통과된 건지 지금 모르잖아요. 네. 이 부분 요게 하나고 그다음에 LG엔솔 아까 제가 실적 얘기해 드렸지만 LG엔솔 하반기 실적의 최대 변수는 GM 전기차 판매 같아요. GM 전기차 판매가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제 많은 이제 자료를 이제 다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상반기에 보조금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배터리 생산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GM이 줬거든요. 그럼 GM은 지금 배터리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팔려서 재고가 소화되면 LG 생산 추가 생산 들어가서 보조금 더 받고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안 팔리고 GM이 그냥 전기차 안 팔리면 재고 그대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반기엔 보조금도 안 나오고 생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뭐죠? 그 흔히 오더컷이라 그러죠. 주문 축소. 예, 이게 들어가면 얘 반도체가 기억하시겠지만 22년도, 23년 초까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실적도 그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LG엔솔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GM의 전기차를 사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좀 보조금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면 저는 외국인들이 안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쪽엔 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그런 예. 기대감, 엔솔, GM 전기차 판매, GM 전기차 판매 네, 이게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분위기가 괜찮아서 뭐 그건 좀 괜찮고 특히 근데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8월 22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유한양의 FDA 승인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굉장히 큰 이벤트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날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 날짜는 이제 22일이 아마 그때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멘텀 하나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이면 아마 더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좀 확인 구간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소강 상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중요한 게
결국엔 금투세 같아요. 금투세. 어제 뉴스 보니까 민주당이 조금 유예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래요? 예, 어제 그 매일경제인가 아마 거기 기사가 하나 나온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이 국민의힘은 무조건 폐지 쪽으로 폐지해야 된다. 근데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아마 유예 쪽으로 좀 바꾸는 것 같은데 사실 폐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폐지를 아재 해줘야 이제 리스크가 해소되는데 만약에 유예되면 또 2년 유예했다가 또 2년 후에 우리 또 이러고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데 어쨌든 이제 폐지를 했으면 좋겠고 폐지를 한다면 개인 투자분들 떠났던 분들이 다시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분들 심리에는 결국 금투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장세 자체가 일부 특정 뭐 이렇게 모멘텀 있는 걸로만 좀 중간중간 쏠리지 개인 투자분들이 좀 적극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맞아요. 국내 증시에 진짜. 대해서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네. 근데 이 금투세를 어쨌든 뭐 유예를 해 주시든지 뭔가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근데 그 결론이 나려면 몇 달 또 걸리겠죠. 한 그렇네요. 2, 3개월 정도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어제, 개인의 심리는 좀 쉽게 돌아서기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매일경제 기사 예. 개미대군 무시했다가는 후폭풍 장난 아닐 거다. 신중해진 야당 금투세 유예 가능성. 여기서 이제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유예 목소리가 좀 힘을 얻고 있다. 참여자들의 우려가 크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유예에 대한 이야기도. 근데 금투세 폐지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라며 반발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진성준. 네, 아직 있어요. 아직도. 안 걸릴 것 같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씨. 다 알면서 왜 이럴까? 알잖아. 알만한 사람들이 더 잘 알면서 왜 그래. 진짜. 진짜 빵 터졌네. 진짜 안 걸릴 것 같네. 괜찮아요. 뭐야. 아무나 얘기하면 물 한 잔만 먹고 올게. 말씀 주신 것처럼 금투세 부분이 좀 잘 좋은 방향으로 진짜 해결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은 좀씩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물도 조금씩 기어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 현물도 567억 원 좀 순매수 기조로 좀 가고 있어서 오늘 일단은 음봉과 이제 이 양전과 다시 한번 좀 약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한 0.1% 상승한 흐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요거는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한 2% 3%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지만 해도 바로 그냥 9만원대 한번 돌파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의 변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전일에 좀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이 목표 주가를 상당히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37만원, 뭐 36만 5천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하방 좀 제한될 것 같고, 넘버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소송권은 큰 영향을 주긴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주가 좀 일부 쉬어가고 있으니까 뭐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들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S그룹주가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사실 HLB 글로벌의 그 인수 뉴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규모도 작고 그렇게 막 엄청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워낙 요즘에 HLB 그룹주들이 기세가 좀 차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MM은 좀 기고 있긴 한데, 오늘 또 이런 운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서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유리기판이 또 들썩들썩하죠. SKC, 뭐 JNTC 이런 것들 뭐 계속적으로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리기판 쪽도 거론이 계속 되고 있으니 일단 해당 부분들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내년 상반기에 이제 양산 시기니까 사실상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시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JNTC 같은 이런 종목하고 HB
SK 그 테크놀로지가 사실 앱솔릭스에다가 납품하는 걸로 갔잖아요. 근데 그 앱솔릭스를 가지고 있는 SKC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분명 이제 쫓아가는 흐름들이 일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가 연속적으로 되는 거에서 이 대장은 안 가는데 왜 주변만 가지? 곁다리가 가고 나면 다시 대장이 꼭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연속성으로 체크만 하셔도 지금 보셔야 되는 그런 산업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너무 새로운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그런 산업군들 그리고 이슈들 그런 것들에서만 좀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좀 지켜봐요? 아니면은 사요? 아니면 팔아요? 그냥 홀딩이죠, 사실은. 보유가 낫고 근데 보유가 이제 제일 그거죠. 낫죠. 뭐 또 너무 재료 때문에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있으면 좀 팔아주고. 아... 네, 왜냐면 연속성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 오르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네. 이게 뭐 단순 뭐 재료인지 아니면 연속성 있는 재료인지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그게 연속성 있고 펀더멘털에 영향을 계속 줄 것 같으면 들고 가는 거고 그게 단발성 재료라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게 되게 좀 애매한 게 다음 주에 사실 체코가 될지 안 될지 알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안 됐을 때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죠. 나는 무조건 된다고 하면 가져가는 거고 안 됐을 때 그 뭐 약간 수익률 까먹는 건 본인이 감당을 해야죠. 그 경우에. 근데 모르겠으면 절반 파는 거죠. 이렇게 급등했을 때 절반 팔아놓고 나머지 나 어차피 원전은 큰 트렌드니까 나머지 절반은 갖고 있다가 혹시 이게 잘못돼가지고 안 좋으면 급 나갈 때 또 사겠다.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략은 각자 이제 생각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아셔가지고 대응을 하실 필요 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앞으로 뭐 급락할 거고 약세장 갈 거고 이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뭐 그런 지금 상황도 아니고 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유하는 게 저는 맞다. 다만 이제 적극적인 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또 미국도 좀 약간 좀 애매한 지금 구간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선택과 집중이 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여기 자료가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저도 이제 아침에 잠깐 이제 텔레그램에 그 다울투자증권의 김경훈 연구원님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제가 그냥 약간 편집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미국도 지금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정신 사상 체육과 계속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강세장이 특징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쏠림이 무조건 있어요. 네, 오히려 이게 확산된다기보다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옛날에 금융위 다음에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때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식시장 상승률이 좋았던 시기가 2003년 2017년에 쏠림 현상이 되게 심했대요. 그때가 이제 2003년도에 쏠림 현상 나왔을 때 29%, 2017년도 제가 이때 명확하게 기억하는 이때는 사실 반도체만 갔어요.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달려갈 때입니다. 슈퍼사이클로. 그때 모든 수급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지순 갔는데 이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펀드 매니저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신 걸로. 왜냐면 삼성전자 편입 못했으면 완전 수익률이 뒤쳐져 버리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수는 어쨌든 가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이 역대 세 번째래요, 이 쏠림이. 그러니까 뭐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거 제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쏠림 현상이 역대 세 번째인데 수익률은 올해 연초 대비 8%밖에 못 올랐어요. 그 얘기는 여름 랠리가 나올 만한 조건은 갖춰진 것 같다. 보통 이게 쏠렸을 때 시장이 좋았다고 합니다, 지수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뭐 밑으로 이탈하는 것보다는 이 쏠림 자체가 또 강세장의 전형적인 현상이니까. 쏠림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 쏠림이 또 어느 쪽에서 쏠림이 더 나올지 누군가는 이제 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위가 열리는 거니까. 작년에는 2차 전지가 끌었고 네. 올해 초에는 AI랑 뭐 반도체가 전력기기나 끌었고, 뭐 전력 이런,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끌었고. 시총 큰 거 중에 이제 누가 이끌어갈지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지수 고민보다는요 어디가 또 주도주가 될까 요 고민을 좀 계속 하는 시기가 아닌가. 후보군은 뭐 있습니까? 염이사님이 생각하시는 후보군. 저는 일단 삼성전자 보고 있고 2차 전지도 좀 약간 다크호스 같고 근데 그래요? 2차 전지는 전기차 판매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약간 이제 그거는 뭐 확신하기 좀 어렵고 그다음 바이오 같아요. 바이오.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2차 전지는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뭐 명확하게. 근데 바이오 쪽은 충분히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일단 한 가지가 명확한 게 있고 하반기에 이벤트들 알테오젠도 9월로 알고 있거든요. 임상 결과. 그 머크랑 하는 거. 그것도 9월 대기 중이고. 그래서 저는 코스피는 삼성전자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아마 그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일단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뭐 이런 쪽. 알겠습니다. 아, 금투세 얘기해가지고 금투세 얘기들이 많네요. 금투세. 알겠습니다. 금투세 내고 싶다. 근데 너네 그만큼 못 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55분이어서 저희도 이만 갈까요? 가야죠. 가시죠. 가시죠. 오늘 그럼 오후장까지 어떻게 하자라고 코멘트를 짧게만 하나하나 해주신다면 보로님? 저는 뭐 큰 전략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그 현물로 보시는 게 좀 이해도가 편하실 거예요. 현물의 수급이 이탈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 좁힌 상태에서 이 스코프 딱 맞춘 상태에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군들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산업군들에서 기회를 포착하시는 게 맞고요. 자신 없으면 지금은 그냥 관망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이미 싹이 다 올라서 가을에 막 수확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부터 나 씨앗 뿌려서 나 이제 씨앗해서 나도 곧 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확하고 좀 이게 더 키워 오르는 그런 시장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꼭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미사님은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하반기까지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뭐 훼손될 만한 그런 좀 리스크들은 좀 없는 상태고 분명한 거는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은 올해 아마 역대 최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반기가 더 좋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할 거는 그런 추정치가 꺾이거나 그러면 이제 증시가 한번 부러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게 추정치들 나오니까 또 특히 그 미래에셋의 유명한 연구원님도 자주 여기 나오시잖아요. 네. 나오셔가지고 뭐 그 실적 추정치 얘기 많이들 해주시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부러지는 흐름만 아니라면 대표주들이 계속해서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결국 뭘 살까?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이면 기다려야 돼요. 굳이 뭐 여기서 뭐 지수가 2,900 거의 근처 왔는데 무턱대고 그냥 아예 가겠지 하고 아무거나 사면 또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여유를 가지시고 뭐 그렇다고 당장 3천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가지고 하반기 뭐가 좋을까 요거를 계속 좀 고민하셔서 신중하게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딩의 전략과 여러 가지 선택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맛동산 뒤에 있습니다. 두 분 혹시 그 수지 씨 좋아하세요? 수지 씨 좋아요? 어떤 근데 요즘 나올지. 수지 씨는 아예 인기가 없어요. 네? 왜냐? 용인 수지가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탤런트 수지, 가수 수지는 들이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맛동산에서 거래량 터지는 용인 수지 앞으로는 이렇게 논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용인 수지가 진짜 찐이에요. 거래량 지금 막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테라님이 용인 수지에 대해서 수지 나 진짜 수지 너무 좋은데 너무 아쉽다 하면 용인 수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디테라님께서 맛동산에서 잘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 3시 20분에 완전체로 또 근로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